오늘은 그 요약형 논술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입통합교과 논술의 유형을 크게 몇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면, 첫 번째가 요약형.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아주 짧게 핵심을 추려서 정리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서로 다른 어떤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슈를 주고, 다른 의견들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 대비형. 그리고 상호 그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어떤 비판이 이루어질지를 주로 하는 비판형. 그리고 이제 요즘 문과 논술에서도 주어진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주고 그 통계 자료가 의미하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유형. 그리고 이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수험생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는 유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요즘 통합교과 논술에서는 이제 다문항 체제입니다. 뭐 짧게는 두문항 아니면 네문항, 세문항, 네문항 이렇죠. 첫 번째 문항이 대부분 이 요약형입니다. 근데 이 요약형은 학생들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연습해야 되고 정확하게 연습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논술이라는 장르가 어떤 객관적 사실을 다루는 장르가 아니고 어떤 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들을 다루는 장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견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그 핵심을 파악하는 데서 논술은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논술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으면 요약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논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약형 논술의 기본적인 포맷을 가지고 요약의 방법론을 한번 알아볼 테니까 이런 어떤 요약형 논술 연습은 여러분이 수능 공부, 수능의 언어 영역 공부를 하는데도 매우 크게 도움이 될 거니까 약간 재미는 없어요, 이 요약형은. 그래도 한번 오늘 요약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올려놓은 자료에 첫 번째 문항이 논술 기출 문제가 아니고 수능 서기 문제, 요약형 문제였습니다. 잘 읽어보셨으니까 답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죠. 요약의 원칙을 모르면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헷갈려요. 근데 요약의 개념과 원칙을 적용하면 간단하게 답이 떨어질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잠깐 보시면 이미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수능 문제에서건 아니면 이제 논술에서건 요약형을 통해서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어떤 실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정확하게 그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가 하는 독해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악된 내용을 많은 내용의 정보를 압축된 형태로 좀 이렇게 정리해서 자기 언어로 정리할 표현 능력이 있는가. 당연히 이제 나름대로 이제 풍부한 어휘력, 그 다음에 문장 구성력,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 등등을 다 포함한 표현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 뭐 이게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의 요약형 문제다 그러면 독해력 부분이 5점, 표현력 부분이 5점 이렇게 되겠죠. 뭐 표현력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해나가면서 점점 익숙해질 거라고 보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사람의 글을 겉에 드러난 어떤 형태로 보지 않고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글 쓴 사람이 나름대로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설정하고 있는가. 쉬운 말로 다시 정리하면 이 사람이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그렸을 개요표를 한번 추리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요약형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측정하고자 하는 독해력은 바로 그런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논지 전개 과정, 즉 어떤 문제에 대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논의의 핵심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가는가, 그것이 드러나는 그것을 나름대로 학생들이 텍스트를 보면서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예제로 설정되어 있는 걸 한번 이 개념에 따라서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달라고 되어 있는 짧은 글이고 내용도 뭐 중학교에서부터 수차게 다룬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의외로 오답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학생들한테 답을 한번 찾아보라 그러면. 자, 이 통글로 되어 있는 한 달락의 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을 하시려면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크게 이 글이 내용적으로 몇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가, 흔히 분석이라 하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시뮬레이션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쌤이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은 아닙니다. 첫 번째 부분이 거기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줄까지네요.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 동물과 달리 인간이 자연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만들어낸 소위 이제 문명이라는 것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뭐냐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동물과 다른 인간만이 가진 특징, 특히 자연을 변화시켜서 인간만의 어떤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지능지수가 높다든지 사회를 구성하고 산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쓴 필자는 나름 독특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단순한 거다. 그거는 뭐냐면 동물과 다른 인간의 신체 구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어떤 신체 구조? 바로 허리를 고추 세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걸을 때 네 발이 아니고 두 발로 직립보행할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명의 어떤 창조, 발전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글에 흔히 말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 글 쓰니까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앞부분에서 이미 드러났는데 두 번째 부분은 뭐냐 하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나름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 주제에 대한 자기 견해를 던져놨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이제 주장만 던지기만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을 이제 내 글을 읽는 사람이 정확하게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또 해야 되겠죠. 설명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부분이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동물과 다른 신체 구조가 어떻게 문명 발전으로 이어지는지를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내용을 설정하고 있죠. 자, 신체 구조, 즉 직립보행이 가능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만약에 이제 이거를 작은 1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내용적으로 보니까 필자가 이제 하고 있기를 두 팔 또는 두 손이 보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느냐, 즉 손이 자유롭게 된다. 근데 이것이 바로 문명 발전으로 이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그 지문에 의하면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세 번째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도구는요, 원시 시대 때 뭐 뗀석기나 간석기 이런 단순한 것에서 뭐 컴퓨터까지 되겠죠. 이 도구는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머릿속으로 구성한 그 어떤 내용을 현실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 도구의 제작과 사용이 거대한 자연을 변화시키는 힘을 인간에게 주었고, 그것이 바로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글을 쓴 필자가 독자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글을 읽으실 때 첫 번째 부분에서 이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요 두 정보를 파악하신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이런 신체 구조가 어떻게 문명 발전으로 이어지는지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뒷부분에서 이 두 가지 핵심 정보를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이 글을 쓸 때 필자는 간단한 메모를 했을 것이다. 머리가 좋은 필자라면 메모할 것 없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겠죠. 앞부분에서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다름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인데 직립보행이 가능한 신체의 구조였다는 걸 밝혀준 다음에 선뜻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 과정을 나름대로 두 번째 부분에서 조리 있게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를 하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은 크게 이런 구도로 이 네 정보를 통합해서 완성된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끊어가면서
각 부분에, 끊긴 각 부분의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이거를 생산한 필자의 머릿속 그림을 추론해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문제의 답지 중에서 이 네 가지 정보 1, 2, 3, 4라고 붙여야 되겠네요. 이 네 가지 정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진 답지는 정답이 아닌 거죠. 오답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3번 항목, 인간은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신체 구조로 말미암아 두 팔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것이文明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3번 답지가 정답 되는 거죠. 자, 본격적인 이제 논술 이 요약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필자는 이거를 쓸 때 처음부터 하나의 완결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우당탕탕 쏟아놓은 게 아닙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모으고 또 추리고 정리를 해서 즉 부분적인 정보들을 관련된 정보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구성해낸 겁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원래부터 되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완결된 덩어리로 다가오죠. 근데 그거를 덩어리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텍스트를 처음부터 통독을 해나가면서 내용이 한번 끝날 때마다 끊어가면서 분석적으로 각 부분의 내용성들을 요약해 가셔야 전체적으로 이 필자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추론해낼 수 있다. 자, 어차피 부분적인 내용을 통합해서 한 덩어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은 그것을 전체를 잘라가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비유를 하자면 요즘 뭐 휴대폰 회사들끼리 뭐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저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이쪽 연구소에서 바로 한 대를 사가지고 연구소에서 분해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과 쟤네들 만든 것, 쟤네들의 기존 제품과 쟤네들의 신제품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나름대로 분해를 해서 이것이 이번 신제품의 핵심이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논술 요약형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